당신 집 지금 당장 팔 수 있나요? 70대 노부부가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남은 돈은 고작 몇십만 원, 한 달 생활비는 연금 7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집을 팔아야 하나? 30년을 함께 살아온 그 집을,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공간을 정말로 떠나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부는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매달 120만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 입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아닙니다. 이건 합법적이고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 끝에서 다시 존엄을 되찾은 한 부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유익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명자 씨 74세, 남편 박철수 씨 76세. 이 부부의 하루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전기세 나가면 남는 돈이 얼마지? 한때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직원이었고 아내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빚 없이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람 합쳐 72만 원. 처음엔 그래도 집이 있으니까 하며 버텼습니다. 저축도 조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축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병원비, 관리비, 생활비 돈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 잔고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남은 게 없어. 잔고는 38만 원.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오기까지는 아직 2주나 남았습니다. 공과금은, 식비는, 약값은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아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첫걸음을 뗀 곳, 가족이 함께 밥을 먹던 식탁, 손주들이 뛰어놀던 거실, 그 모든 기억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집까지 잃으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하지? 집을 팔면 당장 목돈은 생깁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살까요? 전세, 월세, 70대 노부부를 받아줄 집주인이 있을까요? 설령 월세를 구한다 해도 그 돈은 언젠가 바닥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겁니다. 밤마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한숨만 쉬고 아내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일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준 적 없고 자식들 뒷바라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결말은 왜 이렇게 잔인할까요? 집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현실. 이게 정말 우리가 꿈꿨던 노후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였습니다. 인사를 나누던 중 그 할머니가 무심코 한 말이 이명자 씨의 귀에 박혔습니다. 요즘 주택연금 받으면서 사는데 참 편해요. 집은 그대로 있는데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요. 주택연금? 그게 뭔가요? 이명자 씨는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서툰 노부부가 필사적으로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주택연금. 처음 들었을 때는 사기처럼 들렸습니다. 집을 안 팔고도 돈을 준다고? 그럴 리가 있나? 하지만 알고 보니 이것은 정부가 만든 공적 제도였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완전히 합법적인 시스템이었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면 그 집의 가치를 계산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지급합니다. 집은 여전히 여러분 명의고 여러분은 그 집에 평생 살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집이 월급이 되는 겁니다. 박철수 씨 부부의 경우 집값은 약 3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20만 원, 기존 연금 72만 원과 합치면 한 달에 192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부부는 반신반의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집값이 9억 원 이하이고 부부 중 한 분이라도 만 55세 이상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평생 그 집에서 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 조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둘째, 주택가격.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가정집이 여기 해당됩니다. 셋째, 주택수. 원칙적으로 1주택자여야 하지만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2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넷째, 거주. 신청 당시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보다 문턱이 낮았습니다. 박철수 씨 부부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달 받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주택연금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종신지급 방식 마이너스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평생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배우자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100세가 되든 110세가 되든 평생 지급됩니다. 2. 확정기간 혼합 방식 마이너스 초기 10년 또는 20년 동안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고 그 이후에는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는 방식입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경우 유리합니다. 3. 대출 상환 방식 마이너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그 대출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박철수 씨 부부는 종신지급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평생 안정적으로 받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은 돈이 나중에 집값보다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자식들한테 빚이 넘어가는 건 아닌가요? 상담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설령 받으신 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자녀분들에게 빚이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부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이대로 있다간 정말 집을 팔아야 할 테니까. 주택연금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0대 노부부에게는 하나하나가 낯설고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단계 상담 신청. 가장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서툰 부부에게 이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들아, 이 주택연금이라는 거 우리가 신청할 수 있을까?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좋은 방법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은 주말에 찾아와 함께 상담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상담은 전화로도 방문으로도 가능했습니다. 부부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더 믿음이 갔으니까요. 2단계 서류 준비. 상담 당일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주택 소유 관련 서류를 모으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주민센터를 오가고 인터넷 발급을 배우고 하나하나 챙기는 과정이 번거로웠지만 희망이 생겼기에 견딜만 했습니다. 3단계 주택가격평가.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 감정평가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의 상태, 위치, 시세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부부는 긴장했습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나올까?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3억 200만 원.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확정됐습니다. 부부 나이와 주택 가격을 고려한 결과 월 지급액은
120만 3,500원이었습니다. 이 돈이 정말 매달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담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생 동안요. 4단계 계약 및 등기 설정,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집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계약 후에는 등기소에서 근저당권 설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무사가 대행해줘서 부부가 직접 할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약 50만 원 정도.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조차 부담스러웠던 부부에게 아들이 조용히 건네줬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낼게요. 앞으로 편하게 사세요. 5단계 첫 입금. 계약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오전 10시 띠링 마이너스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120만 3,5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문자를 보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왔어. 진짜로 왔어. 아내는 달려와 남편의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대로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은 거지?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그날 저녁 부부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동네 작은 중국집에서 짜장면 2그릇, 딱 10,000원짜리 저녁이었지만 그 어떤 호텔 뷔페보다 맛있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박철수 씨 부부의 삶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변화,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남았지? 이번 달은 버틸 수 있을까? 그 불안감이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자동으로 120만 원이 입금됩니다. 기존 연금 72만 원과 합치면 한 달에 192만 원.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 여보, 이번 달 관리비 나갔어. 응, 괜찮아. 아직 돈 남았어. 이 짧은 대화가 얼마나 큰 위안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두 번째 변화, 자존감이 회복됐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물질적 궁핍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존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자식들 손 벌리고 살 순 없잖아. 남편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폐를 끼치는 것,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용돈 드릴까요? 아니다. 우리 이제 괜찮아. 내 돈은 내가 쓰고 손주들 학원비에 쓰거라.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세 번째 변화, 작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생존만 하던 삶에서 조금씩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부부는 근처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비 10,000원. 예전에는 사치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갑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손주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5,000원, 10,000원. 큰 돈은 아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손주의 환한 미소, 그게 세상 무엇보다 큰 선물입니다. 네 번째 변화, 부부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돈이 없을 때 부부는 자주 다퉜습니다. 서로를 탓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불안과 스트레스가 말다툼으로 표출됐을 뿐입니다. 당신이 좀 더 아껴 썼으면, 당신은 또 뭐 그렇게 잘했어? 사소한 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후에는 서로 말을 안 하는 냉랭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경제적 안정이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부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거 해줄게. 평범한 대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70대에게 미래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꿈은 아닙니다. 다만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조용히 존엄하게 살다 가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주택연금은 그 소박한 바람을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100세까지 살아도 괜찮겠어. 그러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자. 부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언젠가 두 사람이 모두 세상을 떠나면 집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갑니다. 자식에게 재산으로 남겨줄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부모님, 집은 괜찮아요. 그것보다 부모님이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게 더 괴로워요. 편하게 사세요. 우리한테 상속할 집보다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부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박철수 씨 부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부부처럼 집 한 채 말고는 가진 게 없는 노인들이 수십만 명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노후 준비는 부족했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도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런 상황이라면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이건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주택연금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보. 1. 신청 자격. 만 55세 이상.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조건부 2주택 가능. 2. 지급 방식. 종신지급 평생 받기. 확정기간 혼합 초기에 많이 받기. 대출 상환 기존 대출 갚기. 3. 장점. 집에 계속 거주 가능. 평생 안정적 수입. 자녀에게 빚 대물림 없음. 국가보증제도. 4. 단점. 사망 후 집은 금융공사로 이전. 중도해지 시 수수료 발생. 집값 하락 시 연금액 조정 가능. 5.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전화 상담 1688-8114. 가까운 지사 방문 상담. 이 모든 정보는 공개된 내용입니다.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혹은 복잡해 보여서 포기할 뿐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 만약 여러분이 50대, 60대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리 알아두세요. 노후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집 팔아야 하나 고민하시기 전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70대, 8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주택연금은 85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90세에 신청하신 분도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제 매달 25일을 기다립니다. 월급날처럼요. 문자 알림이 울릴 때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 집이 월급을 줬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추억이고 안식처이며 때로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주택연금은 그 집을 지키면서도 존엄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부탁.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정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도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도 존엄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박철수 씨와 이명자 씨처럼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평안하고 존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노인은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연금 상담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